안녕하세요. 안전지도사 박영진입니다. 안전지도사 윤현정입니다. 또 만났네요. 자꾸 네, 봐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아동 청소년 상담 및 선도에 관해서 한번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 공부 많이 해오셨어요, 현정씨? 저야 뭐 늘 꾸준히. 아, 네. 그럼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에 마무리는 안 했어요, 제가. 자, 문제 풀어주세요. 네,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학교 폭력의 성립 요건과 거리가 먼 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자, 1번 고의성, 2번 반복성, 3번 금품 요구, 4번 힘의 불균형입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답 나오나요? 저는 이게 조금 네. 헷갈렸던 게 뭐냐면요. 네. 고의성이라는 게 이게 성립 요건에 들어갈 것 같이 생겼었거든요, 말이. 그렇죠. 왜냐면 네. 모르고 때리는 건 폭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고의로 뭐 어떻게 뭔가를 했을 때. 네. 그랬는데 이게 필수 조건에 들어가지 않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멘트에 헷갈린다고 했던 거예요. 자, 고의성은 필수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면은요, 페이지 49쪽을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네. 학교폭력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 1번, 여러 피해 중 신체상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2번, 학교 안보다 밖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3번, 적발하기 어려워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4번, 주위 학생들의 신고에 의해 피해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적절한 거 찾는 거잖아요. 적절한 거죠. 네. 적절한 거. 3번이네요. 금방 찾으셨네요. 적절한 거? 적발? 이라고 써 있어서 찾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 여러 피해 중에, 자, 신체상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아니에요. 자, 정신적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나와 있고요. 자, 학교 안에보다는, 학교 안이나 밖에서 더 많이 뭐가 자주 발생한다? 학교 안이에요. 학교 밖에서보다는 학교 안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피해가 감소하고 있다? 아니죠. 요즘 주위 사람들이 너무 외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위에 학생들이 있을 텐데도 이게 신고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요즘 이렇게 외면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문제. 청소년 비행 유형 중 가장 심각한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1번 범죄 소년, 2번 선도 소년, 3번 촉법 소년, 4번 우범 소년입니다. 자, 한번 골라보세요, 현정씨. 소년들만 위험하네요. 소년. 죄송해요. 그렇죠. 다 소년이라고만 써있네. 며칠 전에 너무 무서운 소녀를 봐서 제가, 네. 답은 아무래도 저도 이 문제가 선도, 촉법, 우범, 범죄 이런 말들이 나와서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아무래도 가장 심각한 건 이제 범죄라는 단어가 들어간 범죄 소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쵸. 생각은 드네요. 범죄라는 단어가 확 와닿죠? 자, 가장 심각한 건 여러분 아시죠? 범죄입니다. 요거는 페이지 98쪽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적절한 네. 거. 1번, 친구에게 아부하는 행동을 하며 심부름을 자주 한다. 2번,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며 다른 학생으로 하여금 대신 대답하게 한다. 3번, 머리, 옷, 가방 등이 사치스럽고 몸에 상처가 많다. 4번, 학교 갈 때 가방 없이 다니며 귀가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이건 피해 학생의 특징을 고르시는 거예요. 피해 학생들이 심부름을 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것 같은데. 그죠? 보이시죠, 답이? 네, 답은 1번, 친구에게 아부하는 행동을 하며 심부름을 자주 한다. 자, 여기 보기 2번, 3번, 4번은 가해 학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3번은 좀 웃긴 게요. 네. 막 가방 사치스러운데 상처도 많다는 것도 뭐 그런 걸로 상처를 가리나? 아니죠. 뭔가 또 사치스럽다라는 것은 뭔가 좀 과시욕이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가해 학생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 발생 시 대응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입니다. 이번엔 아는 것 찾는 거예요, 현정씨. 네. 자, 1번. 피해를 입은 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고통을 이해하도록 한다. 2번. 평상시 학생과 대화를 많이 하고 사랑과 믿음을 보여준다. 3번.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도록 기회를 마련한다. 4번. 다른 피해 학생 부모를 찾아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공동 대응 방안. 자, 아시겠어요, 현정씨? 적절하지 않은 아는 거 찾는 거예요. 아는 거. 솔직히 이게 100%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1번, 네. 2번, 3번은 네. 아 맞다 했는데 4번은 피해 학생 부모가 다른 피해 학생 부모를 찾아간다. 이건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답을 체크를 했었거든요. 4번으로. 네, 절대 찾아가면 안 돼요. 아, 자, 그래요? 네, 부모를 개인적으로 찾아가면 안 된다고 하네요. 네, 항상 학교나 뭔가 이제 이런 소속된 곳에서 처리하는 대로 그대로 흐름에 맡기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네. 그럼 네, 알겠어요. 그럴게요. 쉽죠? 네. 1, 2, 3번 따뜻한 말이에요. 따뜻하죠, 말이? 네. 4번 아닙니다. 1, 2, 3번 같은 일이 진짜로 저렇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런 식으로.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조치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찾아보는 거예요. 적절한 거요? 네, 1번.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도 대상과 처벌 대상으로 나뉜다. 2번. 선도 또는 처벌 대상으로 나누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3번. 선도 대상은 교내 일진회와 관련이 있거나 장기간 따돌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4번. 처벌 대상은 형사 입건하여 형사 처벌을 진행한다.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답을 이제 알긴 알아서 하는데 네. 나머지 조금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그 뭐랄까 선도 또는 처벌 대상을 나누는 게 피해자의 그 어떻게 이건 아닌가? 아니죠. 그러니까 처벌 대상을 나누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도 들어가긴 참작은 돼요. 아. 네네. 그렇지만 심의기관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선도 대상은 교내 일진회와 관련이 있거나 장기간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따돌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신고가 들어가면 그렇죠. 거. 한 번이라도 따돌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라는 거. 네. 자, 그리고 형사 입건? 아니요. 무조건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이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아시겠어요? 답은 1번이네요.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네. 쉽죠?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현정씨. 네. 자, 1번에 자살에 따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교육시킨다. 2번, 자아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3번, 자살 예방을 위한 주의의 감시와 관심을 증가시킨다. 자, 4번, 학업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운동, 농사 등 신체 활동을 증가시킨다. 집에 텃밭을 만들어야겠네요. 요즘에 또 텃밭 유행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학업에 스트레스 받은 친구들한테 농사까지 지라고 하는 건 좀 무리죠. 자, 그럼 다음번 보이세요? 현정씨? 네, 2번 자아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렇죠. 자, 1번에 자살에 따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교육시킨다. 굳이 왜요? 그러니까요. 무서워요.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교육 같고요. 자, 그리고 3번 자살 예방을 위한 주의의 감시? 이게 좀 이상해요. 감시를 누가 할까요? 그렇죠. 감시는 감시. 아니에요. 네. 관심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데 감시와 관심은 다른 거잖아요. 엄청난 차이죠. 자, 관심을 증가시킨다만 들어가면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농사 힘들어요, 아이들. 자,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학교 폭력 피해 유형 중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 찾는 거예요, 현정 씨. 문제 이해하셨어요? 자, 네. 1번 폭행, 2번 협박, 3번 괴롭힘, 4번 언어폭력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네, 저는 괴롭힘이나 이런 게 좀 발생 빈도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답은 4번 언어폭력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4번 언어폭력 27.3%에 해당되는 높은 수치에 있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의 대화를 보면요. 말의 한 95%는 욕인 것 같아요.
저희도 가끔 아니요, 안 그래요. 안 하시나요? 네. 헐. 아니에요? 아. 이런 것도 언어 폭력이 들어갈까요? 아니. 헐.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희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찾아보는 거? 거예요. 네. 자, 1번 성희롱 판단 기준은 피해자, 가해자의 중간 입장을 고려한다. 2번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등은 성폭력에 해당한다. 3번 성희롱은 언어적 행위에서 육체적 행위까지 이르러야 범죄에 해당한다. 4번 성희롱이란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말이 길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 현정 씨. 잘 읽어보세요. 그냥 제가 찾기 전에 네. 설명해 주실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성희롱 판단 기준은 가해자의 중간 입장을 절대 고려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왜요? 피해자 입장으로. 그렇죠. 피해자 입장만 보시고 결정을 내리신 게 맞고요. 네네. 자, 그리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는 성폭력이 아니에요. 성추행이죠. 성추행, 성희롱. 성추행. 성추행,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성희롱은 언어적 행위에서 육체적 행위까지 이르러야 범죄에 해당한다. 이 부분도 언어적인 것만은 충분히 성희롱에 당연하죠. 네, 그렇죠. 오, 섹시한데 기분 나쁘세요? 그닥.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이 기분이 나빠야 성희롱에 들어가는데. 누가 밑에서 욕 보고 먹어요. 그런 말 있다. 욕 이거. 먹어요. 그렇죠. 이렇게 언어적으로만 해도 범죄에 해당된다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답은 나왔네요. 네, 답은 4번이네요. 4번. 네.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적 결정권은 침해하는 범죄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네. 아이들에게도 성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성폭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희롱에 대한 사항들이 굉장히 폭이 넓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성에 대해서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 학교폭력대처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죠.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네. 성희롱에 대한 거에 좀 뭐랄까 딱 알맞은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설명 들으시느라고 지금 답 놓치신 거 아니죠? 답 4번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찾는 겁니다. 자, 1번. 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육체적 손상까지 초래하지 않는다. 2번.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세상이 청소년 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3번. 핸드폰 중독이 도박, 자살 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4번. 스마트폰 중독과 약물 중독의 증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저는 이 답 알겠어요. 답이 보여요. 보여요? 네. 2번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있어요. 2번이라고. 아, 답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 있다고 쳐요. 자,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세상 연관되죠? 네. 이게 가장 적절한 거예요. 이 스마트폰 이거 오래 하면 거북목도 되고 목 디스크 걸리고 막 이런 것도 이것도 육체적 손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굉장히 허리 통증과 목 디스크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사고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길 가면서 보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튼 스마트폰은 이게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대신에 또 다른 부작용이 오히려 목숨을 위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무조건 중독은 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현정 씨. 이제 뭐 어디 중독에 걸리신 거 있습니까? 영진 씨한테 빠져서. 그만할게요. 네. 자, 지금까지 11번에서 20번까지 아동 청소년 상담 및 선도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해봤는데요. 현정 씨, 어려웠어요? 조금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관심 가는 내용들은 많았어요. 공부하면서도 네.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요즘 또 학교 폭력 이런 일이 워낙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같이 문제 풀면서 마음이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문제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